안녕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경험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주 듣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지 4년 차인 주부이고 2살짜리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쥐아빠를 아주 쏙 빼닮은 딸이에요. 3살 위의 제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인 시누이 소개로 처음 만나서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현재는 학원근소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의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밤낮이 바뀌어 사는 사람이랍니다. 남들 퇴근하려고 할 쯤에 혼자 출근을 해서는 밤 늦도록 어쩔 땐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걸 연애 때부터 지켜봐 왔었는지라 웬만하면 제가 집에서 혼자 애를 키우며 살림도 도움받지 않고 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전히 배우자로서 믿고 따르는 내 남편을 소개해 준 시누이는 여러분들이 살짝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를 따로 나오긴 했지만 대학 들어가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오래된 친구라며 자주 만나오던 절친한 녀석이었어요. 말이 좀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던 저에게 살갑고 활동적이었던 친구는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웃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자기 오빠를 만나보라며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기에 저는 솔직히 누구보다 내 남편에게 믿음을 가졌고요. 실제로 만나보니 연애하는 동안 남편도 내내 생각이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길래 결혼에 확신이 더 꽂혀버렸고요. 다만 결혼을 하고 나니 영 내가 알던 것과 딴판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인 신우이일 줄은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3년 정도를 싱글로 보냈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신혼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죠. 저희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습니다. 뭐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만들어준 은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의 친구이기도 하니 제 집에 그리고 자기 오빠네 집에 놀러 오는 게 편하게 느껴지는 게 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신혼부부인데 매주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한 번씩은 내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말도 잘 꺼내지 못하는 저는 친구가 제 집을 결혼하고 4달 동안 내내 매일같이 찾아오는 꼴에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는데 차마 오지 말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극적인 제가 등신 같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집을 올 때마다 신우이가 내가 소개시켜준 커플인데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라도 얻어먹는 거 말고는 보상받을 게 없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서 제 입이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를 소개시켜 줬더라도 그게 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결혼까지 한 건데 소개시켜준 것만으로도 무슨 대가를 바라겠다고 저리 매번 자기한테 보상이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 사이를 딱 그냥 절거를 해버리고 싶을 만큼 두 번 또 보기가 싫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괜히 신우이하고 관계 이상해졌다가 시댁 어른들한테 그리고 남편한테까지 욕을 먹을까봐 제대로 말도 못 걸어봤어요. 분명 내 친구인데 신우이가 되고 나니 많은 것이 불편해졌고 불편한 사이인데도 저를 친구, 아니 친구보다 더 막대어 굴어도 되는 듯한 상대로 여기며 기본적인 친구 관계 사이에 애절까지 밥 말아먹은 제 시누이를 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직업이 없어서 친구는 매번 저를 본다는 이유를 대며 집으로 왔고 결국 그렇게 4달 버티다가 결국 제가 시누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집에서 살림도 집중해서 하고 싶어.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 밥 차려야 해서 저녁이 후딱 지나가는데 너가 이렇게 매번 찾아오면 나는 진짜 하루 중에 너랑 수다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에 남편 밥 차리며 살림까지 다 해야 해. 라면서 진짜 최대한 내 친구니까 기분 안 나쁘게 잘 말해야겠다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신우이가 글쎄 그런 건 평소에 좀 미리미리 말해주면 안 돼? 난 네가 나 올 때마다 점점 표정이 떨떠름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아무 소리 안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지. 내가 귀찮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 나도 자존심 상하게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내서 매일 찾아왔네. 라고 말입니다.
분명 결혼한 새댁네 집에 매일 찾아와서 주구장창 먹고 놀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던 신우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이게 제 잘못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사이 나빠질까봐 말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는데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등심처럼 입 다물고 있었던 저의 잘못이 더욱 컸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이 점점 떨떠름해지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좀 하루 정도는 집에 찾아오지 않아줄 법도 했을 텐데 구태에 와서는 남의 집 냉장고를 털어먹고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기를 흘리고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이 급기야 지 손으로 주스를 흘려놓고 닦아줘 우리 세대 라고 저를 찾던 신우이. 이쯤 되니 우정 따위는 그냥 여기서 쪽내도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좋게 말을 꺼냈는데도 제 탓이라며 돌아져선 집을 나가버린 신우이를 보며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불현듯 겁이 나더라고요. 저대로 시댁 가서 나에 대해 뭐라 전할까 싶기도 하고 내 남편한테는 또 뭐라고 말을 할까 싶기도 해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친구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시누이는 그 길로 시댁에 가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 대해 엄청난 험담을 했나 보더군요.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고서 뚱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억울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화를 냈습니다. 네 동생이 내 집에 왜 왔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내가 사람을 이유도 없이 그것도 내 친구이고 신우인 사람을 집에서 이유 없이 쫓아낼 사람으로 보여? 라면서 결혼하고 남편이랑은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믿고 있었다며 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한 것뿐인데 첫 질문이 잘못 나온 거 인정한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고 그렇게 저는 4달 동안 주말 빼고 남편 없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내 집에 찾아왔었던 신우에 대해 털어놨어요. 내가 지네 오빠랑 결혼한 거지. 지 뒤치다거리하고 간식 만들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남편 앞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초강수의 말을 꺼내니 남편은 지 동생이 원래 막내라서 남 배려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 달랬습니다. 그 길로 당장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지 동생한테 너는 우리가 이제 막 결혼해서 한 집안에 살며 적응하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매일 찾아와서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뭐? 내 와이프가 널 쫓아냈다고? 벌써 집안에 들어온 가족이랑 분란을 만들려는 거야? 어? 라면서 한판 화도 냈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그래, 얘들끼리 오해를 했나 보다. 친구 사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며 무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그간 신우이가 우리 집으로 매일같이 출석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 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니 딱 지 딸내미부터 먼저 챙기려 한다는 것이 눈에 다 보일 지경이었죠. 섭섭은 했지만 결혼 초였기에 무조건 이 이상의 싸움은 없어야 한다 생각하며 남편을 봐서라도 참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시간텀을 두고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랑 나랑은 이제 친구로 지내기엔 껄끄러운 사이인 건 너도 잘 알지? 그냥 신우로만 대해줘. 앞으로는 우리 오빠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집으로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난 이제 네 시댁 식구니까 어려운 줄 알고 제대로 대하라고. 알았어? 라고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친구란 애가 급기야 원수가 되었구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후부터 친구는 온전히 제게 신우의 짓만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마냥 저를 악랄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일 때 평상시에 며느리 될 사람은 우리 집에 깍듯해야지 라는 소리를 줄곧 해오면서 자신의 가치관 같은 걸 공유를 하던 애였는데 그 짓을 저한테 하고 있다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한테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윗사람이라고 존대는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우리 오빠한테 얘기만 해봐. 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모의 생신, 시부의 생신, 그리고 본인의 생일 때에 선물을 챙기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자꾸 큰 경조사태에도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가 나서서는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듯 명령을 해댔어요. 미리 음식을 준비해오거나 돈 50만 원어치 혹은 30만 원어치를 준비하라며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과 합의를 하고서 친정을 좀 자주 가 있었는데 글쎄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시누이가 다시 제 집안으로 지 멋대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에 저보러 온 남편이 씩씩대며 얼굴이 붉어져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따로 방에 들어가 물어보니 저희 집에서 지 여동생이랑 한판 하고 왔다더군요. 와이프 친정에 가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아무도 없는 사이 집을 들어왔다며 처음엔 저인 줄 알았다가 퇴근길에 시누이랑 딱 마주치고 나서야 눈치를 채고 한 소리 단단히 하고 왔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꺼림칙스럽더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주인도 없는데 내 화장품이나 옷에 손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 길로 내 집에 가서 남편이랑 비밀번호도 바꿨고 그때부터는 일부러 집도 잘 비우질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이젠 정말 내 친구가 아니란 생각이 가득이었는지라 저런 진상인 여자를 그동안 친구로 데리고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밑도 끝도 없이 자책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누이랑 더욱 거리를 두고 살고자 말도 잘 안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는 시누이고 뭐고 그냥 내 인생에 안 두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테니까 미련 없이 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연애를 한다고 지 연애에 빠져서는 한동안 얼굴도 비추지를 않고 간간이만 시댁 일에 나서면서 저한테 시누이 노릇을 하더니 급기야 결혼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하고 말입니다. 신우가 따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라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글쎄 그 집 남자도 무직이라는 겁니다. 설마 집이 뭐 대대로 건물주 이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돈이 꽤나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복이 있길래 저런 인상 가진 시누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턱 가나 싶어서 세상 웃기더군요. 제발 시집가면 그 집에서 시집살이라도 좀 호되게 당해서는 나한테 역지사지를 느끼며 두 번 다신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하라 마라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랑 똑같은 시누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집에 들락날락하는 시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불행은 시누이년한테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누이는 지도 이제 누군가의 와이프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좋은 건지 다시 제게 친구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있지? 결혼하고 나니까 너랑 수다가 너무 떨고 싶은 거 있지. 라는 말과 함께 저번에는 지낸 시댁에서 무슨 브랜드의 옷을 갖다 사줬고 이번에는 또 무슨 브랜드의 가방을 사줬고 용돈 얼마 넣어줬다면서 그놈의 자랑을 아주 끝도 없이 해대는 바람에 저는 집에서 살림하다 말고 이게 무슨 신혼년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전 이제 자기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이제 다시 마음이 풀려선 나를 지 친구를 여기려는 건지 왜 지네 집 시댁사랑을 나한테 친구인 마냥 털어놓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화를 몇 통 받는 것쯤은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올해 저한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 시누이가 작년부터 갑자기 미니멀리즘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어요. 그 불필요한 물건의 소비를 하지 않고 막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미니멀리즘이 언제부터 물건을 버리는 것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대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에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으로 무턱대고 찾아가서는 내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빠졌는데 이걸 친구인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 라면서 한참을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라고 말이죠. 버릴 게 있어야 버리던지 말던지 하지. 저는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딱 매시멀리스트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자꾸 멀쩡한 물건까지 지 손으로 끄집어내면서 이건 내가 보니까 너네 집에 필요 없는 거야. 갖다 버려. 라면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넣고서는 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요. 제가 야, 그거 안 내려놔? 라면서 진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 딴에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버리라고 강요하면서 친구 같지도 않은 년이 자꾸만 저를 친구라서 라며 찾아오는 신우가 너무 짜증이 났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남의 살림에 함부로 손대면 가만 안 놔둔다며 그간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신우이한테 짜증을 부려본 적이 없었는데 기분 더러워 죽겠다고 얘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앙칼지고 싸가지 없이 말이죠. 내 거 내려놓고 꺼지라고! 라고 말을 한 제 말에 신우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 퍽 내려놓고는 그래, 네 혼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고요. 전 진짜 이게 정말로 신우이와 나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길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신우와 저의 마지막이 결코 못 되었네요. 신우가 또다시 제 집안에 들이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말이죠. 철판이 어찌나 두꺼운지 애 보고 밀린 살림하느라 제 아무리 평일 대낮이어서도 정신이 없어 죽겠었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그만 울어버렸고 밖에서는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엉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손에는 져준다고 과자에 과일까지 챙겨와서는 같이 커피 한 잔이나 하자고 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는 그래 그럼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 나 살림해야 해. 라면서 집안에 들였습니다. 내내 별거 아닌 얘기들을 하면서 주로 신우이가 주도하는 대화를 저는 듣기만 했고 아니나 다를까 대화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제 앞에서 긴장이 풀렸는지 신우이가 다시 미니멀 라이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놈의 미니멀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냐면서 또다시 저희 집 구석을 한참 둘러보면서 저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귀에 딱지 붙을까 겁이 나서는 표정을 팍 찡그렸습니다.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는 소리였죠. 그러자 신우이는 저번과 달리 아, 내가 또 실수할 뻔했네. 라면서 미니멀 얘기를 딱 멈추더니 이윽고 제 아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애를 데리고 한참 진짜로 잘 놀아줬습니다. 그 덕에 저는 정신이 좀 없긴 했으나 신우가 애를 봐주니 저도 여유가 생겨서는 후다닥 살림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려 집안일을 모두 끝내놓고는 신우를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아 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올 거라서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 했고요. 근데 제가 신우이랑 밥까지 다 먹고 애도 좀 보고 하다가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지 잠이 솔솔 왔습니다. 애 낮잠을 재우려는데 제가 그만 골아떨어진 애 옆에서 같이 잠이 들어버렸고 정말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집안에 없고 이미 집을 나섰는지 정말 고요한 정막이 감돌더라고요. 뒤통수가 쎄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어서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뭔가 단단히 이상했어요. 아니 글쎄 내 집안이 완전히 텅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상부장 하부장 하는 냄비랑 그릇들 그리고 제가 세계여행 다니면서 젊은 적부터 모아놨던 컵 일부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일부 장식품까지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해도 믿을 만큼 텅텅 비어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 먹을 숫자만큼의 식기들만 정확히 남겨져 있었고요. 당장 신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장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지 딸 얼굴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왜 자기한테 찾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집안에 일어난 상황을 고하니 남편은 자신이 신우한테 연락을 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길로 제 아이를 데리고서는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설마 미니멀을 얘기하던 신우이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여기다가 버렸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주 다행히도 쓰레기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제 눈에 익숙한 제 물건들이 없었고 설마 이웃들이 벌써 챙겨간 건 아닌가 싶어 경비 아저씨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내 아파트 어디에도 내 물건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친정으로 갔어요. 애를 맡기기 위해서였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집으로 오지 말고 신우 집으로 오란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저 혼자 무턱대고 신우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전 아니나 다를까 주둥이로만 미니멀 라이프로 운운하던 신우이가
저지른 짓거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현관에서부터 열불이 나선 현관에 걸려있는 장우산 하나를 무기로 들고 쳐들어갔어요. 내 물건을 감히 허락도 없이 도둑질을 해? 야, 이 도둑년아! 라면서 장우산을 막 흔드니까 방 안에 서방님이 계시더라고요. 집 안으라고 얻어맞을 것 같으니 저를 무작정 말린다고 우산을 뺏어들었고, 저는 니들 한통속이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굴려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는 남의 살림을 거들래가? 니네 남편 돈 많다며. 돈 많다는 남자랑 결혼을 해놓고서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남의 살림을 왜 거들래가? 이 미친년아. 라면서 신우이한테 달려드니 신우이는 저를 피하면서 아니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했잖아. 너도 좀 경험을 해보라고 내가 일부러 시범을 보여준 것뿐이야. 지금 당장 허하더라도 그게 살다 보면 정신건강에 정말 좋다니까? 이거 다 너네 집으로 곧 돌려주려고 한 거야. 너한테는 그냥 미니멀 라이프 맛보기만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찌애가 꼭 저렇게 사람을 오해하고서는 저리 혼자 쌓아두다가 뱉어내더라. 저번에도 나한테 지네 집에 오지 말라고 쏘아대더니만 이번에도 똑같아. 애 낳고도 변한 게 하나 없어. 지네 남편한테 제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자기 말에 그리고 내 살림은 맘대로 걷어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미쳐 날뛰판이었어요. 봉지 안에 가득 담긴 채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내 그릇들이랑 후라이팬 그리고 이미 신우이의 거실 한복판에 장식용으로 세워져 있던 내 장식품까지도 모두 다 제가 일일이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 멀리 있는 것도 내 거, 죄다 내 걸로 가득 채워서는 진짜 거지 새끼처럼 남의 살림으로 지 신혼집 살림을 차려낸 신우이를 응징하겠다며 저는 제 물건 아까운 줄을 모른 채 그래, 나도 이참에 미니멀 라이프 해야겠다. 우리 같이 미니멀 라이프 하자. 네 것도 죄다 버리고 내 것도 죄다 버리고 우리 것 죄다 버려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니멀하게 살자. 진정한 미니멀로 살아보자고 어디. 라면서 봉지 안에 든 내 그릇들을 부셔버리겠다면서 서방님 손에 들린 장우산을 안 내놔 이 새끼야? 라며 침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러선 뺏어들었고 그걸 봉지에다가 냅다 몽둥이질을 해버렸습니다. 우산 손잡이로 그릇들을 향해 몽둥이질을 하니 봉지 안에선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는 쨍그랑거리며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저는 신우이 부엌 상부장, 하부장까지 다 뒤져버려서는 안에 든 그릇들을 죄다 꺼내다가 미니멀 라이프가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확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 라며 부엌 식탁 의자 아래로 그것들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야지 뭐 유리가 깨지더라도 위험하게 파편이 튕겨져 나올 일은 덜했을 테니까요. 들고 있던 후라이팬은 멀쩡한 걸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내가 부셔놓고 버려야 하는 게 맞겠지? 라면서 신혼의 싱크대 위에 몇 번이고 내동댕이를 치면서 냄비가 아닌 싱크대를 망가뜨려 놓은 채 냄비마저도 버린다고 던져버렸고요. 집안이 개판이 되고도 5분이 훌쩍 지나고서야 남편이 신우집에 도착을 해서는 차마 누구 하나 말리지도 못한 채 두 눈을 꼭 감더라고요. 지가 보기에도 여동생 집안이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아찔했겠죠. 저는 그런 남편을 확인한 채 말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신우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당신 왔어? 신우이가 한 대로 똑같이 해주느라 좀 정신이 없었네. 이쯤 하면 똑같이 해준 것 같아. 가자 이제. 라면서 들고 있는 마지막 냄비 하나까지도 싱크대 위에 처박아 두고는 신랄하게 움직이느라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던 얼굴을 닦아낸 채 남편을 한번 홀깃거리곤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딴에는 네 동생 간수를 똑바로 안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라는 경고의 눈빛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그러게 내가 좀 잘하라고 했잖아 이 또라이야. 라면서 핀잔을 주고는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감히 신우네 집에 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이 너무 개판이 되어버렸던 바람에 솔직히 복수다운 복수는 다 해줬는지라 또 가서 괜히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스트레스 잘 풀었냐면서 우리 집에 없는 식기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우픈 목소리로 물어봤고 저는 남편에게 당신 카드로 다시 그거 사야지. 뭘 어쩌긴 어째. 네 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설마 나보고 그걸 다 감수한 채 없이 살라는 거야? 정말 나보고 지금
미니멀 라이프로 살라는 거야, 지금? 라면서 당장 카드를 내어놓으라고 했고요. 남편은 정말 지 여동생 하나를 잘못 둔 채로 자기 돈으로 살림살이까지 다시 사놔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카드값을 보고는 정신을 더 차렸는지 지 동생한테 한 번 더 연락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저한테 행동 똑바로 안 하고 살면 다음에 내 손이 네 남편도 정신 차리라고 맞아 뒤질 거라며 니들 돈으로 알아서 살림 꾸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한참을 홍군형을 내주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누이는 비교적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알겠다는 수긍만 하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이 돈이 많기는커녕 그냥 능력도 없는 백수 새끼가 시누이한테 어떻게 공갈을 쳤는지 결혼까지 해가지고는 시누이한테 완전 빈대부터 먹어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지 남편의 재정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된 시누이가 미니멀 라이프 소리를 해대면서 살림살이를 아껴보겠다고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저한테 꼼수를 써서는 제 살림살이를 거덜내려고 허튼 수작을 부렸던 것이고요. 다 알고 나니 신우의 사정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딱한 바람에 내가 한 짓이 좀 심했었나 싶기도 했지만 아휴, 그날 내 집안의 살림이 내 허락도 없이 거덜났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는 뒤집혀질 것처럼 빡이 치네요. 그간 신우가 저한테 해온 짓거리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나 사과는 절대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말이죠. 어디 이제 살림 힘든 집구석에서 결혼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시누이가 얼마나 지는 잘 살고 잘 처신하고서 다니는지 지켜볼랍니다. 못 살면 더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